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율이고요. 자, 3부 정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서 2부에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은 리얼미터의 의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2023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면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뒤에도 좀처럼 지지율을 받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게 좀 과연 지지율이 진짜 언제 올라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양곡관리법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법 자체가, 양곡법 자체가 사실은 취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취지가 좋다고 다 시장에서 그대로 작동이 될까, 생각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이제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세입자 보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 피해를 주는 예상 외의 그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예. 쌀도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면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들이라는 건데, 예. 그러면 쌀이 더 많이 생산돼서 더 많이 쌀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농산물이 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콩이나 밀이나 그 외에 깨나 다른 여타 작물들을 생산을 줄여서 또 농산물 시장을 조금은 교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농민 단체도 반대하는 일이 생겨서 이 부분은 좀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도 좀 여쭤볼 텐데요. 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국빈 방미죠, 그것도. 이 직전에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오늘 사표 수리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그동안 외교 쪽에 조금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비서실과, 안보실 간에 조금 그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의전비서관과 또 외교비서관이 사퇴하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그러한 비서관이 그만두고 있는데 수석이 또 그대로 수석급에 해당하는 실장급에 이제 더 책임 있는 분이 그대로 있는 게 맞느냐라고 예. 해서 아마 김성한 실장께서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했고 이것을 또 대통령께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뉴스를 볼 당시만 하더라도 김성한 외교안보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이번에 또 어쨌든 경질이라고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그만둔 두 명의 비서관, 대통령실 인물들 같이 오찬을 했고 김성한 실장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경질설이 있다, 사퇴설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표를 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글쎄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 후임이 지금 조태용 주미대사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런 검토가 깊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발표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검적이 추진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회안보실장의 조태용 주미대사가 일단 네.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표를 수리했던 뭐했던 간에 어쨌든 바꾸고 또 곧바로 이 임명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가부간에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했을 것이고요. 예.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예. 지금 미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가기보다는 빨리 하루도 빨리 이 속전속결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69시간 근로제 문제, 최대 69시간 근로제죠. 그리고 예. 뭐 자녀 셋 이상, 20대가 자녀 셋을 두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군 면제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당정 협의하면 좀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당정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수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책 혼선은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예. 또 이런 민심을 제대로 수렴을 하지 않고 조금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당은 비교적 그 민심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당은 또 비교적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정책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당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정책을 끌어갔는데 예. 당이 더 참여를 해서 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조금 전에도 양국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을 해주면 좋아할 거다고 하는 생각. 예.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게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더 일을 몰아서 하고 쉬면 좋지 않을까, 또 충분히 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 숨어 있는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은 더 시키는데 못 시키게 만드는 문화가 아직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이 좀 더 그냥 가감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낸다면 훨씬 나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당이라는 거는 여론의 최천병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고 그런데 그러면 당이 그런 목소리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그 당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각에선 대통령 우위의 국정 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예. 지금 자녀를 셋 이상 나면 군면제 시켜주겠다. 예. 이런 얘기가 당에서 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당은 조금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줄 테죠. 아하. 그러니까 당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집단이고 예. 개방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띄워보기도 하고 또 비판도 받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예.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당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뉴시스가 제가 앞서 뉴시스의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을 드려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5% 이 국민의힘보다 실제로
굉장히 그 높게 나온 이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5.1%포인트 높군요. 그리고 어제 나온 미디어 트리뷴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7%포인트 정도 또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꾸 중도층을 멀게 하는 얘기가 나온다.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전당대회가 원래는 끝나면 컨벤션 효과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없었던 것이 아쉽고,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 예. 국민들로 봐서는 기대하지 못한 전당대회였다가 이렇게 자평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연포탕이든 무슨 탕평 인사들 이런 게 좀 과연 있었느냐. 여기도 역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김재원 그분 또 수석 최고위원 된 분인데 예.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는 안 나오고 무단 결근을 하면서 밖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만한 시간을 아직 못 가졌다. 예.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론에서는 지금 여론이라는 건 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법인데 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계신데 우리 당이야 무슨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예.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 반사이익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예. 이재명 대표가 굳건히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또 우리 그 야당이 또 이렇게 충분한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야당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긴장감도 좀 매우 떨어져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럴 때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인데요. 사실 두 사람이에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인데 첫째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오면 좀 나아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예측한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예.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집권 여당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다만 있다고 해서 늘 한동훈 장관의 실명을 거론해야 되느냐 예.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자강을 해서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선인데 외부에 있는 분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고 예. 또 한동훈 장관이 이제 현 정부에서 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이 또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SOS만 치면 이렇게 딱 나타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 해결사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자꾸 우리 당이 스스로 우리 당내 자강을 하기보다는 예. 외부에서 누군가로 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지지율 좀 끌어안으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이준석 대표 한 사람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께서 연포탕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연포탕을 끓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원, 당내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 외과, 중도, 외연을 더 펴나가겠어요. 이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 체제도 아마 이 부분은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